연일 이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야당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독재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고요. 또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쓰신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다 이랬더니 예.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예. 이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께서 네. 이 정권을 평가하신 말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또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것을 그냥 전달한 데 불과하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정의와 그 공정 이런 가치를 내걸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그 실제는 전혀 거리가 있는 위선이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많이 파괴하고 있다.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바로잡아달라 이런 호소가 들어 있었고요. 예. 그 정권을 향해서는 대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방향을 바꾸어달라 이런 호소 두 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또 각을 세운 건 이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제 재판을 받지 않은 분들은 좀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법관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는 독립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존재거든요. 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받고 수용하고 이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지 결코 판결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는 사람들은 임명될 때부터 저 판사는 저 헌법재판관은 누구 편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짐작이 되는 분들은 주로 많이 임명을 해요 하고 예. 판결의 결과도 거의 예상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마시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립성을 깨는 이게 이제 보면 저 법치주의가 깨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그 어떤 핵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예.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꼭히 대법원장이 무슨 선후배로 따질 건 아니지만은 법원에 있었던 여러 법원장들이나 이런 중에서 60몇 번째의 분이 대법원장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부터 너무 이상한 것이고 권력이 정권이나 권력이 누구에게 자리를 줄 때는 그 자리를 아주 감사하는 사람을 줘야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과정부터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이후에 법원의 요직 인사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현 정권에서 그 임명된 이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입장을 냈던데요. 예. 그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냐 그러면요. 예. 제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던 5분들은 임명 때부터 특정 세력이고 어떻게 결론 낼 거라고 밝혀졌던 사람들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판결을 하는 분이고 대법관의 경우는 이 정권에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두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100% 다 그 편에 선 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임명 때부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혹은 민변 출신이어서 이분들은
이 중립적이지 못하다 했던 분들은 예외 없이 그런 결론에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예. 그 결론 자체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궤변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야당의 입장을 보면 사법부의 판결은 늘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어제 이제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봤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내일, 이제 국민의당. 내일 표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이 표결인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점에서 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정신은 검찰청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서 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은 그것은 자제돼야 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원리가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위법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이 여당의 대표를 지낸 현직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부터가 예. 중립성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부터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정권을 향해서 울산시장 선거 불법 선거에 관계되는 이런 수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인사 때가 아닌데도 전부 쫓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말하자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걸 깨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죠. 예. 이 대표께서는 또 이 본회의에서 민주당으로부터도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근거가 좀 있을까요? 이제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부 견제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이 이번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 이전에 헌법기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신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한 점들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시고요. 예. 또 같은 또 법관 출신이시고 고향도 같으시고 여러 면에서 좀 또 인연이 있으신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적인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것을 고려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예. 저로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서 헌법 혹은 국가 법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청와대가 이제 이르면 다음 주쯤에 청와대 일부 참모를 이제 교체한다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이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인데요. 어떤가요? 후임 정무수석은 뭐 비호남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좀 협치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제 인사 예상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언론 보도만 가지고 비호남 인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예. 다만 대통령께서나 여당 원내대표께서 근래 들어서 부쩍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협치의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 협치에 있어서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을 잘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은 네. 미리 추측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좀 어떤 분이 정무수석으로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경험한 분, 예. 또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협치, 이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협치의 소신을 가지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 인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미래통합당 얘기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내년 봄에 치르잖아요. 예. 공천을 해야 되느냐, 공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원래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라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러나 서울과 부산이 워낙 많은 유권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득실을 따지면 내지 않는 것이 큰 용기이고 쉽지 않은 일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과 약속이 있지만은 신뢰를 취해야 한다.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 짐작하는 바는 또 꼼수로서 대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공직선거법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비례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들이 주장했을 때 비례정당은 불법이고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형사 고소까지 했던 정당이 자기들을 위한 비례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당헌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돼 있지만은 자기들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의 후보를 내게 한다든지 혹은 자기들과 친한 사람을 내게 하고는 자기들이 그 돕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자기들이 그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빌려서 전당원이 내자고 했으니까 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편법으로 피해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공천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이 무공천에 이제 힘을 실었고 이해찬 대표와도 좀 또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세요? 이재명 지사 전체에 관해서 평가하기는 제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다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무공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옳은 말씀이고 국민들에게 당당한 말씀이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인 평가는 좀 유보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와 교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분의 생각을 자세히 알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또 여당의 그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 아닌가요?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뭐 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또 대표님이 또 힘을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